미국 CBS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디렉터의 실수로 송출된 한국 영상으로 시청률이 평소보다 45%나 폭등했고,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각종 타 방송국들과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는 한국 영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을 들썩이게 한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CBS 방송국에서 7년째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은 물론 콘텐츠 기획과 시청률 분석까지 프로그램의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죠. 평범할 거 없는 목요일, 저는 일본 시골을 컨셉으로 특집 방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적한 논길, 전통 방식의 모내기, 마을 축제까지. 영상은 전형적인 힐링 콘텐츠였고, 큰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시청률을 보장해줄 기획물이었죠. 저녁 10시 정각이 되자 앵커의 멘트가 흘러나왔고, 저는 큐 사인을 확인하고 평소처럼 VTR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뜨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죠. 잠깐만, 이거 뭐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화면 속 간판이 전부 한글이었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분명히 한국어였죠. 저는 파일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충격적인 아시아 시골 체험기라고 되어 있었죠. 일본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건 테스트용으로 잠깐 올려놨던 사전 검토조차 끝나지 않은 한국 시골 다큐멘터리였던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방송계에 들어온 지 7년, 그동안 여러 돌발 상황을 겪었지만 이렇게까지 결정적인 실수는 처음이었거든요. 실시간 시청자 댓글창에는 벌써 일본을 찾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었고, 이제와 영상을 바꿔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 어떤 장면에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전형적인 시골과는 달랐죠. 화면 속에서는 7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최신형 태블릿을 능숙하게 조작하며 드론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드론은 넓은 논밭 위를 날아다니면서 농작물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이게 뭐지? 라고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는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태블릿으로 확인하며 어디에 물을 더 줘야 하는지, 어떤 구역에 비료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마트폰으로 자동 관계 시스템을 조작해서 필요한 곳에만 정확히 물을 주고 있었죠. 이어 화면에 나타난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60대 김순자 할머니가 AI 기반 식물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스마트팜에서 토마토를 기르고 있었는데 센서 데이터를 보며 오늘은 습도가 조금 높네요 라고 혼잣말을 하시더니 스마트폰 앱으로 환기 시스템을 조절했습니다. 온도, 습도, 조도가 모두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고 할머니는 앱을 통해 이 모든 걸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AI가 작물 상태를 분석해서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고 있었죠. 김순자 할머니는 이 스마트팜으로 연간 8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국 시골 기술에 푹 빠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프로듀서인 사라가 제어실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흥분해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죠. 제이크. 시청률이 폭발하고 있어요. 평소보다 4배나 높아요. 그녀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또 시청률을 따라 실시간 시청자 댓글창도 믿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죠. 맙소사. 할아버지 드론 조종 실력 봐. 20대인 나보다 훨씬 잘해. 한국 농촌에서 이런 첨단 기술을 쓴다니 정말 미쳤다. 소셜미디어 담당자였던 존은 급히 달려와 실시간 트렌드 순위를 보여줬는데 해시태그 한국농촌부터 시작해 해시태그 한국특집, 해시태그 한국스마트팜 등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한국이 트렌딩에 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다 도시로 나가버려서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런 기술 덕분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효율적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풍경은 더 이상 시골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미래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다음 장면은 예상조차 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전기차를 타고 조용히 들어오시더니 태양광 패널로 빼곡히 덮인 시청 앞에 주차를 하셨죠.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골 행정센터였지만 내부는 전혀 달랐습니다. 벽 한쪽엔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화면에는 마을의 거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농작물의 수분 상태, 비닐하우스 온도, 각 가정의 전력 사용량, 심지어 독거 어르신들의 움직임 기록까지 세밀하게 표기돼 있었죠.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저희 마을은 IoT 기반의 농촌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댁에서 48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경고 알림이 울리죠. 그러면 저희가 바로 확인하러 갑니다. 직원은 말하면서도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거든요. 화면이 바뀌고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죠. 도시의 대학병원과 연결된 원격 진료 시스템이었는데 서울대병원 전문의가 등장하자 할머니는 조용히 증상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저희 스튜디오 안은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상황이면 굳이 병원까지 안 가셔도 되겠네. 어떻게 저런 기술을 시골에까지. 옆에 있던 사라도 제 팔을 툭 치며 말하더군요. 제이크, 이런 영상을 왜 이제야 보여준 거야? 사라가 저를 향해 조용히 물었고 저는 한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아니었어요. 휴가차 한국에 다녀온 후배 레일라가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레일라는 한국의 기술이 상상 이상이라며 감탄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저 시간 때우기용으로 임시로 올려둔 영상이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최첨단 기기들을 어르신들이 어려움 없이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영상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었죠. 대학교 학생들이 방학마다 시골로 내려와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돕고 있었습니다. 서천용 할아버지는 옆에 앉은 학생의 어깨를 툭 두드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친구들은 방학마다 와서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이용법 같은 걸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저도 이 친구 덕분에 많이 배웠죠. 회관 안에는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 한 분씩 붙어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유튜브 검색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길게 누르면 안 돼요. 어르신들은 몇 차례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했고 갑자기 가수 영상이 나타나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학생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 묘한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노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간다는 기쁨과 연결감을 다시 선물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이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작은 불편함 하나도 고쳐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떨어진 벽돌 하나 놓치지 않았고 버스 정류장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직접 그림을 그리고 꽃 화분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화면 너머 학생들의 인터뷰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시켜서 혹은 학교 봉사 점수를 받으려고 시골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진심으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곳에 온 거였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세대와 세대가 이어진 따뜻한 공동체이며 기술과 사람이 어우러진 새로운 미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떠난 뒤 카메라는 하얀 보자기를 든 할머니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자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는데 시골에까지 이런 첨단 시설이 있다는 게 놀라웠죠. 마침내 버스가 정시에 도착했고 할머니가 조심스레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기사는 친절하게 내려 할머니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밝게 인사했죠.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은 아무 불평 없이 할머니가 천천히 앉을 때까지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느린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지탱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이 마을 사람들의 삶과 정을 이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도착한 전통시장. 화면 속 전통시장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은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맞이했고 거래가 끝난 뒤에도 덤을 건네며 정을 나누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싱싱한 채소를 고르는 모습을 지켜보던 상인은 조용히 "이거 더 드릴게요" 라며 배추 한 단을 살며시 얹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고마움을 표현했죠. 그 옆에는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있었어요. 그는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도 작은 선물을 받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시골에선 손님과 상인 사이 신뢰와 정을 담아 덤을 주고받는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답니다. 저는 모니터 너머 그 장면을 보며 이 작은 정성과 배려가 한국 시골 사람들의 진짜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거래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따뜻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그 다음 장면이 전환되며 느릿느릿한 손놀림의 할아버지가 등장했습니다. 연세는 여든을 훌쩍 넘기셨을 듯한 분이었지만 손에 들린 것은 낫도 곡괭이도 아닌 스마트폰이었어요. 허리를 숙여 배추를 뽑으면서도 할아버지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배추 좀 보세요. 올해는 햇볕이 좋아서 속이 아주 단단하게 찼어요." 화면 오른쪽에는 실시간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한국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세계 각국 언어로 된 댓글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어로 답하면서도 가끔 짧은 영어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클로즈업 되자 갓 수확한 배추에 부착된 포장 스티커가 보였는데 거기엔 QR코드가 찍혀 있었어요. 스캔하면 생산자 이름, 수확 날짜, 재배 위치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소비자가 먹는 채소의 이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한국의 기술에 저는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단순한 배추 하나에도 신뢰를 담는 나라. 저희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어지는 장면에선 마을 주민들의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연식이 느껴지는 지붕 아래 놓인 건 놀랍게도 삼성의 최신 스마트 TV와 LG 냉장고였습니다. 저는 순간 이 장면이 연출된 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아래에는 어떤 자막이 덧붙여져 있었죠. "한국의 농촌 복지, 농가에 무상 제공되는 가전 패키지 전국적 확대 중." 그 순간 실시간 시청자들의 댓글들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잠깐만, 삼성 TV를 그냥 공짜로 준다고? 미국에는 왜 이런 게 없어? 한국인들이 너무 부러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농촌이 나오는 영상일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농촌까지 어떻게 품고 있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용하던 골목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각자 손에 들린 반찬이며 냄비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향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신호에 따라 동시에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마을회관. 긴 나무 식탁 위엔 금세 각양각색의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고소한 들기름 향이 풍기는 나물 반찬, 막 지은 쌀밥의 윤기가 화면을 뚫고 나올 듯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잘 익은 김치를 꺼내 오셨고 옆에선 누군가 막걸리를 따라주며 웃고 있었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희 스태프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초반엔 기술과 시스템에 집중했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진짜 이야기의 중심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곳엔 거창한 연출도 대본도 없었어요. 서로를 위해 한 접시 더 퍼주고 마지막 한 숟갈까지 나눠 먹는 삶이 있을 뿐이었죠.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다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고 저도 화면을 보며 정확히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이 영상은 그저 한국의 과학기술만을 보여주는 다큐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진 사람 사이의 온기, 그리고 공동체라는 단어의 본질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날이 밝고 카메라는 마을 축제가 한창인 마을 중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평범한 농촌 축제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죠. 주민들 손에는 VR 기기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축제장 한켠에는 AR 체험 부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VR 헤드셋을 쓰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는 마을의 대표 특산물이 재배되는 과정이 360도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농과 밭, 농기계, 그리고 바쁜 손길들이 생생하게 눈앞에 나타났죠. 옆에 있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농사 자랑도 하고 멀리 있는 손주들에게도 우리 마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실제로 마을은 최신 VR, AR 기술을 활용해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었습니다. 관광객과 소비자들은 가상체험을 통해 농산물의 탄생부터 수확, 유통까지 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은 감탄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시골 축제가 아니라 전통과 첨단이 만나는 새로운 미래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이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가 되어 주민 모두가 자부심을 품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방송이 끝나갈 무렵 제 휴대폰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수십 곳의 언론사와 방송국,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 연락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순간 시청률은 51%를 훌쩍 넘었고 온라인 동시 접속자 수는 무려 1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CBS 다큐멘터리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이었죠. 인터넷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유튜브에는 한국 시골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수만 개의 클립 영상이 쏟아져 나왔고 특히 드론을 조종하는 할아버지 영상은 24시간 만에 1000만 뷰를 넘어서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뿌듯함과 함께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차올랐습니다. 이 짧은 다큐 한 편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말이죠. 방송이 끝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몰랐던 게 너무 부끄러웠죠. 저는 후배인 레일라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레일라, 네가 찍어온 영상 덕분에 내가 완전히 눈을 뜬 기분이야. 한국의 시골이 이렇게 첨단 기술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니. 솔직히 말하면 그저 농촌하면 낡고 뒤처진 곳일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 네가 그걸 일찍 알아보고 직접 경험해서 정말 고마워. 레일라는 웃으며 답했죠. 저도 한국에서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한국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더 진솔하게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서겠다고요. 하지만 방송 다음 날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놀라웠어요. 바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어제 방송 이후로 미국에서 한국 농촌 체험 관광 문의가 1000%나 폭증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제작진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는 한국 농산물 판매가 급증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 횟수가 1위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인기에 힘입어 CBS는 즉시 후속 방송 기획에 착수했습니다. 아시아의 숨겨진 보석, 한국의 멋이라는 제목으로 한 달 뒤 특별 다큐를 방영하기로 했죠. 저는 제작진과 함께 실제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다면서요? 사실 우리는 그냥 편리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저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된장찌개, 갓 지은 밥까지 그 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죠. 추가 촬영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 레일라가 찍어온 영상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첨단 과학 기술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후속 방송 2편 모두 큰 성공을 거두었고 덕분에 CBS는 한국 시골 시리즈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어실에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날을 떠올립니다.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전 세계 수억 명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배운 순간이었으니까요.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